TV에 나오는 온갖 뉴스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뉴스 기사를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이제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최근에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주제는 주부나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나가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다른 지식으로 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앞으로 취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퇴직연금이라는 게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퇴직금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퇴직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1년을 채울 때마다 한 달치 월급만큼을 따로 잘 모아뒀다가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모아뒀던 퇴직금들을 한 방에 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퇴직을 하신 후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치킨집도 열고, 이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퇴직금이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직장인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바로 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한 방에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연금이라는 건 매달 쪼개져서 나온다는 걸 뜻하죠. 이게 퇴직연금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이 퇴직금들이 쌓이는 게 회사가 아니라 제3의 이 금융기관에 쌓이게 된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을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이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1년을 일할 때마다 한 달 월급치만큼의 퇴직금이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이 외부의 금융기관에 계속 쌓여가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그쪽 금융기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박고미 과장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이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운영 자체, 적립 자체를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 제도로 할지 퇴직연금 제도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의무화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이 퇴직금 제도가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왔습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더니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관리나 규제 같은 게 사실상 없었죠. 회사에서는 알아서 잘 모아서 잘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였고, 이걸 지급을 하지 않은 회사만 벌을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계속 생겨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근로자 한 명의 퇴사 후에 제2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회사에서 해마다 버는 돈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잘 적립을 해 놔야 되죠. 근데 회사도 영업하기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영업 환경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모아뒀던 퇴직금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급하면 이거 쓰게 되는 거죠. 회사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회사는 살리는데 이제 퇴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퇴직금을 못 주는 거죠. 이렇게 불쌍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받지 못한 퇴직금의 규모가 1조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계속 받을 방법이 없죠. 회사가 다 망해버리고 없어가지고요. 1조 6천억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큰지 작은지 감이 없는 숫자잖아요. 이 정도는 미국의 퇴직금의 체불금액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 퇴직금 자체는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생 몸바쳐 일해놓고 본인의 가장 큰 돈인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돈도 너무나 없는데 또 퇴사를 하면 이렇게 목돈을 내줘야 되는 그 자체도 부담이었던 거죠. 서로 불리한 제도였습니다. 또 퇴직금이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자체가 목돈이잖아요. 직장인들이 평생 월급만 받다가 퇴사를 하고 이렇게 목돈을 받으면 이게 이제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막 도박해서 날리고, 그리고 평생 직장에만 다니고 왔는데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사기 당해가지고 날래 먹는 일이 너무나 많았죠. 사기꾼들이 항상 노리는 제 1순위가 퇴직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 없는 사람도 퇴직금은 목돈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일을 절대 당하지 않도록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세뇌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는
근로자가 원한다면 이걸 목돈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DC, DB,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IRP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IRP가 맞아요. 이 IRP는 퇴직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연금저축과 가장 비슷한 하나의 세제혜택 계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아예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DC는 뭐고 DB는 뭐냐? DC와 DB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이 200만 원이 쌓일 거고, 2년을 일했으면 퇴직금이 400만 원이 쌓여 있을 거고, 3년을 일했다면 제 퇴직금이 600만 원이 쌓여 있겠죠. 이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모든 근로자들 앞에는 이런 목돈이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럼 이 큰 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현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돈을 예금을 하든 펀드를 하든 주식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불려야 하겠죠. 그럼 이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를 지시를 하는 걸 운용 지시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 지시를 하는 게 회사이면 DB라고 부르고요. 근로자면 DC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DC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제도가 퇴직금이거나 DB 제도라면 근로자인 우리는 신경 쓸 게 아예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 회사가 DC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내 퇴직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회사를 다니실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DC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퇴직금 제도에서는 직원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퇴직금을 몇백씩 이렇게 계속 쌓아가지고 따로 예금으로 굴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퇴사를 하면 그 목돈을 주면 됐고, 퇴직소득세 떼고 이 사람은 목돈을 받아서 가면 끝이었죠. 이게 바로 퇴직금 제도고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직원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동안에 이 퇴직금만큼을 외부에 있는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 금융기관에 계속 쌓이게 되고, 직원이 퇴사를 해가지고 그 금융기관 가가지고 저 퇴사했으니 이걸 일시금으로 주던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겠습니다 신청해가지고 받아가는 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참고로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연금은 제3의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사나 직원이 임의로 이 퇴직금을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회사가 파산을 해서 없어져도 이 금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그대로 보전이 되죠. 이렇게 퇴직금이 가져야 할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아주 선진화된 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선진화된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미국의 401k라는 이 선례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401k는 아주 성공적인 퇴직연금의 모델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걸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퇴직금들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 많은 탄탄한 중산층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 아파트를 샀냐 안 샀냐가 좀 갈랐다면,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선택을 할 때 예금을 했냐 주식을 했냐가 이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죠.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제도 자체가 주식시장을 매우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이 퇴직금을 다 모은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건데요. 그걸 지금까지는 모든 회사 각자 그냥 흩어져 있는 현금이었다면 그게 다 모여져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엄청난 돈들이 퇴직금 제도나 DB 제도 하에서는 아무도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예금만 할 거예요. 근데 DC 제도를 통해서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저금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산들이 주식시장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국민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큰 손이 탄생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특히 이렇게 퇴직금으로 만들어진 자본은 이게 출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상당히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서 성공적인 이 제도가 이제 할지 말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퇴직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한계들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점은요, 바로